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맞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국내 증시 글로벌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여기에 또 프로그램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수는 단숨에 188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네, 참 7월 한 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래도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8월에도 과연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일 텐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좀 보니까요. 7월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8월 증시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열전 맞수 58번째 공방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열전 맞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시 화제 남녀로 문을 열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이 정리해드리는 화제 랭킹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됐던 소식들 저희가 5위부터 1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5가 9월 12일 공개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전문지 매셔블과 IT 전문 블로그 아이모어닷컴 등은 애플이 오는 9월 12일 미디어 행사를 열고 아이폰 5를 공개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함께 아이폰 5가 발표되는 날 7인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미니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 업계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아이폰 5의 사양은 이렇습니다. 화면은 전작 3.5인치와 비교해 3.75인치 내지 4인치로 커지고 두께는 7.99mm 수준으로 얇아질 전망인데요. 여기에 고해상도 스크린, 4세대 LTE, NFC 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4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LG U+가 마케팅 비용과 LTE 네트워크 투자 증가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LG U+는 2분기 영업이익이 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8%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2조 7,9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직전 분기 대비 9.7% 성장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영업 외 비용이 늘면서 321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LG U+ 측은 무선 가입자 규모가 늘면서 마케팅 비용과 LTE 네트워크 투자비가 증가했고 감가상각비도 늘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마케팅 비용 축소 노력과 순중 가입자 성과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익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출 타격과 내수 위축으로 인해 6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동반 뒷걸음질 쳤습니다. 실물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 성장률 3%대 달성이 어려워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소식 열어볼게요. 조선업체들이 모처럼 급반등했습니다. 빅3의 주가가 모두 5% 이상 올랐고 STX 조선해양은 12% 이상 급등했는데요. 최근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는 조선주의 지속적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월말 윈도 드레싱 효과가 이벤트성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중기적 주가 상승을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2위까지 열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위를 차지한 소식도 확인해 드릴게요.
유로존 리스크에 몸을 사리며 자금 회수에 주력했던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통큰 주식 쇼핑에 나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어제보다 2.07% 급등한 1881.99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까지 사흘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고 사흘간 순매수 규모는 무려 1조 5,83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흘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바로 1등주 삼성전자입니다.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삼성전자는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두 달여 만에 13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화제 랭킹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확인해드렸습니다. 이제 강병욱의 화제 비평과 함께 하시죠.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2% 급등했습니다. 장 초반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지만은 마감 시간이 다가서면서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삼성전자도 2.67% 급등하면서 13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매수는 공매도 했던 것을 환매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6월의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유로 재정 위기 심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은 것인데요. 이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제는 서서히 불황으로 가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다른 모습이었죠. 이 경제가 주가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주가가 경제를 따라갈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반발 기류가 거세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대외 여건 악화로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 파생거래세가 도입되면 파생상품 시장은 물론이고 현물 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시장은 손대면 톡 터지는 그런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더욱더 부리게 되죠. 자,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예민해서 스트레스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데요. 부디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유로존의 실업률이 부채 위기와 경기 둔화로 지난달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자, EU 통계청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유로존의 6월 실업률은 예상에 부합하는 11.2%로 EU 통계청이 자료를 집계한 199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5월 실업률은 11.1%였습니다. 이 유로존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해법 찾기에 분주한데요. 실업률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려면 정말로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지금까지 화제담례였습니다. 네, 7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8월장 준비해 보셔야죠.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츠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CK 증권트레이딩센터 한산덕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주식시장이 아주 강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자, 신기영 대표, 오늘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오늘 너무 급작스럽게 반등이 나와갖고요. 사실 대응을 좀 잘 못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갔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갔는데 다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약간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일부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선물 쪽도 좀 매도 포지션을 일부 좀 취해 놓는 그런 전략을 만들었는데 뭐 과연 그게 제대로 될지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오늘 위에 꼬리를 신 대표가 만든 거 아니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대표께서는 그 사이에 계속 매수를 좀 부르주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대화하셨습니까? 일단 지난주 저항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건 좀 괜찮았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도는 오늘 장을 제가 아무리 곱씹어 봐도 장이 꺾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서 일단 매도는 하루 정도 지금 늦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 이후에 매도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8월 시장 역시 최근에 보였던 이런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들의 의견 우리 먼저 주제부터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론을박 주제입니다. 8월 증시 안도랠리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자, 한 대표께서는 8월 시장에 안도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어진다기보다도 이어질 만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 고점을 예단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네. 신경 대표께서는 보수적인 의견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고요. 지금 단순히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너무 급등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쟁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도 있고 또 주말에 가면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죠.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과연 경기 부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을지, 빅 이벤트에 대한 기대 할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그 얘기 같은데 두 분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한찬덕 대표께서는요. 일단 2일 날 유럽 쪽에서 나오는 소식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M에 은행 면허를 부여한다든가, 그다음에 3차 LTRO 이야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고, 20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한다는 이야기라든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이 되기만 한다면 유럽의 위기를 몇 달 정도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어서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시장 역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건 틀림없는데요. 일단 이야기는 되는 모습이죠. 8월 정도에 22에서 직접 국채 매입이 됐든 아니면 3차 LTR라고 됐든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8월 정도는 Q3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니까 9월 정도에 Q3 정도가 나와준다는 흐름이면 8월장, 9월장 정도가 한 달 정도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니까 길게 보면 2달 정도도 좀 긍정적인 모습 나올 거니까 지금 오늘 외국인 매수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워낙 대규모로 들어와가지고 일단 장이 꺾일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는 대응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신경 대표께서는 네. 이벤트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 근래에 시장이 바닥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대략적으로 한 140포인트 그냥 그대로 급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어떤 결과치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냥 심리적인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해서 140포인트가 위쪽으로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눌림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봐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중국 시장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과 발표치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과열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8월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지수가 1880포인트까지 단숨에 오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한 것이냐 이런 그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대표께서는 이 8월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과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종합 주가지수 차트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분명한 거는 지금 전저점 라인인 1770 부근에서 지지 라인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승 쪽은
어디까지 갈지도 지금 열린 모습들이 확실히 안 나오는 상태이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고점을 미리 예단하고 움직이기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저점 지지라인 자리 오면 매수는 틀림없는데 그럼 어디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 자리인데 고점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래서 제가 8월장 기본 전략은 그렇습니다. 전저점 지지라인 오면 지난주에도 사실은 제가 매수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원고에는 대담하게 매수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뭐 대담한 뭐 매수 이야기했다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뭐 미술을 쓴다든가 신용을 쓴다든가 무리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지난번 저점 라인 1779건 그거 말고는 지금 시장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고 그 상방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외인들이 올리면 얼마든지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거라서 고점 예단하지 말고 외인들 수급 보면서 따라가자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 대표께서는 8월에 시장 전망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8월 달에 어떤 움직임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며칠 상간에 걸쳐서 뭐 매수를 선물도 그렇고 거래소, 현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취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단기적인 부분이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우려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일단은 기술적인 반락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래일 수로 따지면은 5거래일 동안이었습니다. 5거래일 동안에 1758포인트 있는 자리에서부터 급격하게 올려서 오늘 1896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장 후반부에 위에 꼬리를 잡으면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내일 상황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내일부터 눌림 조정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 아래쪽에 20일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까지는 일단 단기 측면에서는 좀 오픈을 시켜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자리에 지지권역이 확보가 돼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에 많이 올라와 있고 시장이 과열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중에 눌러줘서 1825포인트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유리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 바로 수급 쪽으로 개선됐기 때문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다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기대감도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본격적으로 복귀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한찬덕 대표님께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오늘 환율 쪽에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환율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단기 박스권 하단까지도 지금 뚫고 내려온 모습이고 오늘 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환율이 계속 하방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진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환율 하방을 지금 보고 매수에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 정도의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요거하고 맞물려 갖고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단지 이제 매수 규모는 오늘처럼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가지되 일단 좀 지켜보자는 생각이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되려면 며칠 더 이어져야 되고 환율 움직임도 하방 쪽으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외국인 바이 코리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수 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 차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방 쪽에 지금 저점으로 지금 연이어 5번, 6번 이래 지금 두드려가지고 지금 다져진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이제 콘크리트 바닥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분명한 거는 요 라인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말고는 지금 나머지는 다 수급을 그냥 보고 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주세선도 그어보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도 해보는데 등락이 지금은 완전히 이제 불규칙한 흐름을 타버렸기 때문에 고점도 예단하지 말고 수급 보고 따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급 흐름에 대한 신경 대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근 근래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그 선물 쪽에 매도 포지션을 약 한 4만 2천 계약 정도 누적 포지션까지 합쳐서요. 그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7일부터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선물 쪽에서부터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이 27일부터 들어오는 그 선물 쪽의 매수는 신규 매수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한 부분을 먼저 환매를 하는 부분이 원래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신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최근에 때문에 미결제가 늘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미결제 차트를 가지고 제가 조금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봐야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미결제 차트의 흐름을 도표로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미결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27일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 쪽에 약 한 12,000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까만색 선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흐름이 지금 미결제가 증가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수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6,000계약 정도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한 6,000계약 정도는 환매 물량이 좀 나왔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27일부터 매수가 들어왔던 이 선물 쪽의 매수는 어떤 투기적인 세력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투기적으로 선물 쪽에 매수를 유입을 시켰던 외국인이 매도 쪽에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시장은 다소 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시장 상황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는 신규로 매수를 유입을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약 한 7,800계약 선물 순 매수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선물을 위쪽으로 올리면서요. 옵션의 가격을 굉장히 높은 비싼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옵션에서 대량의 매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투기적으로 들어온 선물 포지션이 일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아직까지 시장을 완전히 위쪽으로 못 보는 부분이 그 외국인들의 파생 쪽의 누적 포지션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그 부분도 차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누적 포지션, 파란색 선이 지금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입니다. 선물하고 옵션하고 합성 포지션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250을 손익 분기점으로 잡고 있고요. 250은 오늘 종가 마감 지은 1880포인트 그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50포인트 있는 자리 아래쪽으로 움직여 나갈 때는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파생해서 손실이 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맥도독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외국인 수급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에 미리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신경 대표님. 예, 관심을 가져도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눌릴 때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눌림목을 누려보자라는 의견이시고 한찬덕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죠. 관심을 가져도 좋은데 저는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수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너무 편식이 심해요. 뭐, 전차라고 그 표현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그 전차 쪽으로 그 매수가 들어온다면 다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펼쳐지는 겁니까? 한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번에 그 전차 이야기하면서요.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올 때는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 보일 거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 기관들이 다량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채울 만큼 지금 비중을 다 채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먼저 빠져나갔고요.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로 이제 공매도 이제 숏커버링까지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수급 쪽에서 좀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가벼워졌거든요. 가벼워져가지고 130만 원까지는 쉽게 간다고 이제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상태에서 그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자리마다 지금 매도로 물량을 넘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130만 원 이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그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이제 나올 거라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거 계속 매수해가 들어오기도 좀 힘든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 급등 나올 것 같았는데 진짜 단기 급등이 나와버렸거든요. 나온 상태에서 지금 더 간다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140만 원, 150만 원 이상에서 이제 이익 실현했던 그 기관들이 다시 사주는 자리가 생기려고 하면 지수가 2000 이상 헐헐 날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좀 무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쇼커버링 들어갔고 단기 급등 나온 자리에서 삼성전자 정도는 지금쯤은 이제 단기 눌림목이든 조정이든 단계 나올 자리이고요.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리콜 이야기도 나오고 좀 악재가 조금 이제 여러 개 겹쳐서 조금 삐끗하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자동차 쪽도 수급 쪽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 전차 움직임은 단계 시세가 좀 낮다고 보는 게 맞고요. 기아차 정도가 아직 여유가 좀 있는 모습이고 뭐 그런 정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식들은 아직 매기가 돌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순환매 정도가 나올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경 대표께서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IT 자동차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나중에 눌림을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매수가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아직은 매수할 시점은 아니고 관망 상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종목들을 보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1차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 이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취해 나갈 때는 보편적으로 업종 대표주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 첫째는 실적적인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종 대표 종목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시는 게 앞으로 향후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은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지금 뭐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과열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꼭 눌림목의 조정이 진행이 될 때 그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들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한찬덕 대표님 어떤 종목들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아까 언급한 기아차도 지금 괜찮은 흐름인 것 같고요. 현대제철도 지금 수급이 제가 계속 봤는데 지금 괜찮은 흐름이고 오늘 건설주들 좋았는데요. 대림산업 쪽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수급 흐름이 좋게 나와 있는 건 있는데 단계 지금 급등한 모습이라서 그러니까 눌림목 기다리는 게 맞는 대응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종목은 종목 관심은 가지는데 뭐 당장 매수하자 이거는 조금 무리하니까 조금 기다리시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업종 다른 거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치고 떨어지던 이 조선주들이 일제히 벌떡하고 일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네. 하반기 실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지 한 대표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조선업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유전 중에서 육상유전하고 해상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해상유전이 3% 미만이었다가 지금 10%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전체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 쪽이라는 걸 감안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해상유전 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상반기 수준 물량의 90%가 그 해양 플랜트 쪽에 집중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가스, LNG든 뭐 셰일가스든 이야기나 운반선 쪽으로도 우리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 중에서 대형 3사는 항상 관심권이어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탑픽은 삼성중공업이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다른 후발주자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주가가 등락이 좀 차이가 생겨갖고 뭐 수주 공시가 떤다든가 해가지고 후발주자 쪽에서 이제 그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종목 교체를 한번 하셔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네. 자, 조선주에 대한 신 대표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LNG나 아니면 셰일가스 이쪽 부분은
앞으로 30년 동안에 뭐 매장이 돼 있는 부분을 캐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한 30년 동안 자원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본다 그러면 조선주들의 장기적인 흐름은 아주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이 2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3분기 실적이 완전히 개선이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오늘 급등한 부분은 일단 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좀 좋은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른 업종 또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신경 대표님 계속해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주가 흐름은 뭐 나름대로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은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SK텔레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올라가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 이익 실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다소 좀 안 좋게 움직이더라도 통신주와 그다음에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움직이는 흐름의 모습이 굉장히 좀 양호하고 그다음에 견조하게 계단식으로 밟으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제약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찬덕 대표께서는 통신업종 어떻게 보세요? 저도 나쁘게는 생각합니다. 워낙 시중금리가 저금리라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 그 은행 금리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렇고요. KT가 예전에 4만 원 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지금 뭐 20년 전에 공모가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상담을 할 때 상담하시는 분이 상심이 뭐 크시겠네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대답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저 배당 받은 걸로 원금 이상 충분히 회복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럴 만큼 배당 수익률이 실제로 주식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하다 보면 그 얻어지는 수익도 상당한데 우리나라 이제 투자 문화가 장기로 안 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분명히 저 돋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그 해킹 사건 때문에 또 LG U+는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통신주 관련해 갖고 수급이 SK텔레콤으로 좀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풍선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나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8월 증시 전망과 또 관심 종목 다 살펴봤는데요. 치열한 공방이었었죠. 자, 잠시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잠시 열기를 쉬었다 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으로 이어갈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주식 투자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네. 자, 오늘은 신기영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왕의 남자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이 왕의 남자 1,200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네.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봤고 저는 못 봤고. 예. 저는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7년 전의 영화인데요. 일단 영화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왕을 가지고 놀아보겠다는 어떤 광대들의 삶을 그린 영화고요. 그 중에 이준기 씨가 뭐 여성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뭐 왕이 뭐 사랑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크로스 섹슈얼 신드롬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부분도 좀 그때 당시에 한창 좀 유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올린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그 움직임들, 그러니까 거래하는 파생 쪽에서의 거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뭐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에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 뭐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난다.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이 영화를 좀 선정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요. 선물 쪽에 있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을 상방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뭐 주식 시장을 굉장히 급등으로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콜 옵션이라고 하면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 아주 급등을 연출시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오늘 콜 옵션 가격은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뭐 더블 이상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100% 이상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점 있는 자리에서 콜 옵션을 매도를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외국인들이 선물 쪽 포지션을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역시 선물은 이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가고 콜 옵션 쪽에서는 역시 또 아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뭐 옵션이나 선물이나 주식이나 이 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새처럼 급등락이 연출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너무 한쪽 방향만 보지 마시고 좀 상당히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왕의 남자를 선정을 해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 대표께서는 이 영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이 영화 보시면서 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포지션 보시면서 좀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매 자세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무슨 뚜렷한 시장, 뭐 상방이다, 하방이다, 어떤 뭐 시황관을 가지는 것도 저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급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꼿꼿이 서 있고 있다가 그 큰 바람 불거나 태풍 오면 딱딱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풀잎은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그냥 눕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이제 이리저리 그 눕는 모습 보이면서 절대로 뭐 꺾이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나무보다 풀잎 그 바람 불면 훨씬 더 잘 적응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세는 메이저들이 움직이면 따라가자는 거죠. 메이저들이 수급 나오는 대로 뭐 정처 없이 뭐 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계좌에 수익만 나오면 되니까 저는 상방이니까 뭐 무조건 들고 갈 겁니다. 아니면 하방이니까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죠. 수급 따라가자. 풀립처럼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민초고 광대고 힘없는 백성들이라서 메이저들 수급 나오면 수급 보고 따라갑시다.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우리의 자세는 굵고 짧게가 아니고 네. 가늘고 길게 아주 그냥 시장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왕의 남자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을 깔끔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대형 IT주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T주 가운데 한 종목 골라봤거든요. 삼성전기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셀입니까? 바입니까? 셀입니다. 바입니다. 예, 삼성전기 한창도 대표께서 바이 의견 주셨는데 전략도 한번 좀 세워주시죠. 일단 저 기술적으로 굉장히 저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실적이 더 좋다고 하니까 실적 모멘텀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수급 붙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에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매수 의견 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고점 11만 원 정도 보이는데요. 전고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폰 5가 나온다고 해도 그쪽에도 지금 부품 공급을 해주면서 모멘텀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갤럭시 3가 잘 팔려서 좋고, 아이폰 5 나오면 또 아이폰 나와서 또 좋고, 뭐 이러니까
굳이 뭐 그 애터지게 매도 시점 잡아가면서 단기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전고점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신경 대표께서는 네. 셀 의견을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종목들, 특히 대형 종목들을 보는 가장 기준점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약 한 7% 이상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눌림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좋게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측면에 지금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대략 한 4%에서 5%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약 한 11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 한 10만 8천 원 정도 수준이면은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매도, 그리고 나중에 5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오게 되면 다시 재차 매수하는 관점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 살펴봤고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종목이죠. 기아차. 기아차에 대한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기아차에 대한 셀앤바이 선택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바입니다. 네. 자, 두 분 다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신기영 대표,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 쉬지 않고 꾸준히 매수가 유입되는 그 부분이 기아차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대로 이익 실현하는 모습은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 근래에도 기아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지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뭐 이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고 계속 꾸준히 매수해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대략 금액은 한 7만 6천 원 선까지는 일단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만 6천 원 선에 매수를 하신다면 8만 원 있는 자리 돌파하는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찬덕 대표께서도 같은 의견 주셨어요.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좋은 종목인 거 틀림없고요. 그리고 저 부채도 많이 감소를 했고 재무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매출도 지금 뭐 현대차보다도 더 큰 폭의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시총 한 30조 정도 되는데 분기순이익 1조 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날 여력들이 있다고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장 평균만큼도 PER 대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니까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 종목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조선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STX 조선해양 오늘 무려 12%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조선해양 셀입니까? 바입니까? 셀입니다. 셀입니다. 자, 두 분 다 STX 조선해양 셀 의견 주셨는데요. 자, 먼저 신기영 대표,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12%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급등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기관들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선주들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일단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조선주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STX 조선해양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12%가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잘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밑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파랗게 보여주는 요 선이 요게 기관들의 움직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나 기관들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리트는 지금 저가주다 요 부분에 메리트는 있지만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측면에서는 지금 셀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대표께서도 STX 조선해양 셀 의견이신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금 매물대하고 지금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요 자리가 한 500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 자리 지금 매물대, 요 돌파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제가 대형 3사는 조선주 중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요. 지금 작업 중인 물량도 70% 넘게 해양 플랜트 쪽, 뭐 LNG 쪽, 뭐 이쪽으로 지금 이미 우리나라 저 대형 3사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박 회사가 아니고 플랜트 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일반 선박 시황에 많이 업황이 좌우되고 있고 지금 어려운 이유도 지금 그렇거든요. 일반 선박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발주 물량도 지금 뭐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플랜트 말고 선박하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기가 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은 뭐 재무구조 개선 약정해갖고 재무적으로 숨통이 좀 트였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될지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이고 뭐 단기적으로 매물대도 맞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있고요. 단지 이제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우리나라 조선사들 저 대형 3사를 먹여 살릴 물량들이 나올 거라고 보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그 밑으로 이제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사실은 지금 생존 경쟁에 내몰린 상태라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 의견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던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오늘 에이블 CNC 5% 이상 급락을 했는데 두 분의 세련박이 전략은 어떨까요? 셀입니다. 셀입니다. 자, 신경 대표, 에이블 CNC 셀 의견인데요. 어떤 예. 내용일까요? 그동안의 AVCNC를 보면은요, 수급적인 주체가 기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6월 중순에서부터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이 기관들의 흐름, 이 부분에 의해서 AVCNC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기관들 쪽에서 지금 차익 실현의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요 며칠 전부터 기관들의 매도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대표께서도 좀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화장품 쪽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회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회사를 세우겠다 하면 거의 뭐 지금 뭐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PR 기준으로 10이 안 되는데 또 그만한 회사 세우기도 쉽지 않은데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낮거든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PBR 기준으로 뭐 5 이상 나오고 PR 기준으로 20 이상 나오는 거는 주가가 이미 일정 부분 그 기대감들을 다 반영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지금 고점 징후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 의견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도 의견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츠인베스트먼트 신기영 대표, CK증권 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와 함께 이 시간 꾸며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액화 석유가스 LPG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LPG 수입업체 이원은 8월 LPG 공급 가격을 프로판과 두판, 부탄 모두 킬로그램당 80원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8월 LPG 공급 가격은 킬로그램당 프로판 1239.4원, 부탄 1625원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영국의 성장률 회복이 더뎌지며 영국 정부가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영국 정부가 세운 시간 목표 내에 부채 감축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FOMC와 ECB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던 미국 시장. 자, 지수 선물을 보니까 일단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계지표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6월 개인소득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이와 함께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7월 시카고 PMI와 함께 7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화이자는 실적이 잘 나왔네요. 예상한 상회했고 62센트의 주당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UBS하고 도이체방크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UBS는 58% 감소했고 도이체방크는 2분기 순이익이
63% 급감하는 은행주들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자, 오늘 투자일전 맞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굿나잇. 굿럭.